네, 강프로입니다. 자, SKC 보겠습니다. SKC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AI 반도체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쪽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AI 반도체 쪽에 얼마나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이 꺾이지 않아요. 근데 그 꺾이지 않는 이유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 그쵸? AI 데이터 센터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학습을 시키죠. AI 모델. 지금은 LLM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예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여기서 발전하면 뭐가 됩니까?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 인간으로 따지면 오감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오감의 영역, 그쵸? 언어만 익히는 것만으로도 지금과 같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오감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지금보다 추가적인 AI 반도체가 필요하다. 근데 AI 반도체에 대한 만들어서 납품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전기가 부족하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쵸?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보세요. SK 하이닉스. 자, 내용 보세요. 쉬지 않고 올라가죠. 이런 거대 기업이. 근데 한미 반도체. 이쪽은 뭐예요? 하이닉스에서 HBM을 만들고 여기서는 HBM을 만드는 장비를 공급합니다. 그게 TC 본딩 장비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들이 붙죠. 뭐 다른 장비, 이런 장비, 저런 장비 붙는데 뭐 삼성전자 향 쪽으로 보면 뭐 동진 세미캠도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저는 한 차례 이익 실현을 한 상태이고 지금 다시 매수하려는 타점을 잡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앞단에 있는 건 뭘까요? 엔비디아가 됩니다. 얼마나 강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파생돼서 자, 효성중공업. 자, 내용 보세요. 효성 말만 들어도 굴뚝 같죠? 근데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거 말고도 HD 현대 일렉트릭 어떻습니까? 폭등하고 있다. 그쵸?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그 반도체에 대한 구조 자체를 이해를 했을 때 거기에 내가 과감하게 돈을 넣을 수 있는 배짱이 없다면 익혀야 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해져서 전기 쪽이 올라간다는 건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전압에 대한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춰야 돼요. 앞으로는 뭐 원자력까지도 아마 그 큰 폭의 시세를 낼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건 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붙여서 효율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그 효율 자체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유리기판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된 자료가 뭐 급하게 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오는 다 접점 자체가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장점이 있어요. 사이즈를 늘리는데 용이하고요. 그리고 열 관리가 기존의 PCB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그쵸?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으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있다. 근데 주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 AI 반도체로 인한 실적에 대한 적용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 같은 거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지금 한 15배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즉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저가에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고가에 잡는 것도 어렵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면, 즉 주식시장에 시세가 왜 나오는지, 어떤 부분에 의해서 나오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그리고 그런 내용은 철저하게 타점 기준에서 봐야 된다. 그렇죠? 왜?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사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SKC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제부터 타점을 잡아야 돼요. 오늘부터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에는 제가 다른 쪽, 뭐 한양 디지텍이나 이런 쪽으로 제가 그 다른 그 반도체 쪽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는 제가 매수를 안 했는데, 뭐 빠르면 뭐 내일부터 뭐 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그리고 늦어도 한 다음 주 중에는 SKC의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잡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SKC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가 뭐예요? 2주로 잡습니다. 저는 2주, 단타치라는 게 아니에요. 2주 동안 우리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심리가 무너지잖아요. 올라가는 종목군들 중에서 내가 매도해버립니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올라갔을 때 또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못 먹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면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전 심리가 생기고 그 본전 심리가 어쩔 수 없이 매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주가는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비싸게 사야 되는 주식인데 너무 비싸게 사버리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그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SKC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SKC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는지, 그리고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해시켜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이해하면 다른 종목군, SKC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에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무조건 2주 안쪽으로요. 그렇죠?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내가 감안을 하고서라도 내가 가격대를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까요? 실제 제 계좌 수익을 보면 이렇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4일 올해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99.82%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어때요? 99.8%. 이 정도의 수익을 낸다. 그리고 이건 제 계좌 수익입니다. 계좌 수익. 어떻게 하다가 한두 종목 잡은 걸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계좌 수익이 이따위라는 거예요. 2배 거의 가깝다. 그쵸? 뭐 넘나들고 있어요. 원래 더 높았는데 제가 3월 한 중순 이후에 조금, 원래 제가 연간 거의 한 200에서 300% 잡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3월 달이 딱 되니까 반도체 쪽으로 제가 다 돌려치다 보니까 수익이 너무 빨리 나가지고 3월 달에 흥분을 했습니다. 뭐 제가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너무 좀 간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손실을 보고 있다. 근데 그렇더라도 어때요? 손실 수익, 손실 수익, 손실 수익, 손실 수익 평균치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거는 약간 손실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수익, 그쵸? 지금 다 팔더라도 100% 2배가 늘었다. 내 계좌가.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요인이 가격 전략이라는 거예요. 가격 전략. 그리고 SKC는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SKC는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되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왜 필요한지, 효율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3년 주기로 무조건 그 데이터 센터 수요는 발생합니다.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약간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시죠. 자,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자, 실적이 지금 좋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실적 10, 가격 10, 그러면 실적이 10인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실적에 대한 걸 X로 두고 X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야, 얘네 앞으로 한 20 벌 것 같은데? 그러면 이 10이 먼저 반영해버려요. 근데 조정을 왜 받아요? 10을 벌고 있는데 20까지 주가가 땡겨 친 거예요. 그냥 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적은 10이잖아요. 그럼 이건 왜 올라요? 미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즉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프리미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분양권 피부터 있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자고요. 조정은 왜 받을까?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했으니까 실적은 늦게 뜨고. 그럼 만약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찾았다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실적이 기대치만큼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시세 자체가. 그랬을 때 돈이 들어옵니다. 왜? 얘네 앞으로 좋아졌다. 그러면 지금 가격은 10이고 실적도 10인데 앞으로 20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주가는 20에 먼저 가는 거지. 그러면 20에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져? 그러면 30까지 돈을 더 벌 수도 있겠는데? 그럼 주가 30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적을, 지금 나와 있는 실적을 가지고, 야, 지금 주가 뭐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싼데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오히려 저는 그 밸류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가, 저평가 받는 종목은 저평가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더 벌어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돈은 잘 버는데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근데 내년에도 500, 내후년에도 500 받고 그 다음에도 500. 그럼 저는 뭐예요? 제자리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기업도 똑같다는 거죠. 올해도 10을 벌고 내년에도 10을 벌고 내후년에도 10을 버는데 얘네 바뀌는 게 없네. 성장이 없네. 그럼 돈은 벌잖아요. 돈은 잘 벌어. 그쵸?
근데 주가는 안 올라. 왜? 성장을 안 하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럼 뭐 시장에 대한 파이 이런 쪽을 다 쳐서 내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내용을 다 풀어서 하더라도 그거는 예상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벌어진 일은 뭐예요? 가격은 올라간다. 왜?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가격을 봐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술력 때문에 AI가 뭐예요? 이건 뭐예요? 뭐 PCB는 뭐예요? 유리기판은 뭐예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거기엔 등락률이 있고 그래서 이 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여기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개를 합니다. 여기 보면 3월 11일 자람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타점을 공략하고 있는지 자 내용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3일 걸렸죠? 75%. 언제 사요? 올라왔을 때. 여기 사나요? 아니요. 올라왔을 때 확인하고 고가 돌파했을 때 신고가 구간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시장가 매수 8시 47분, 한양디지텍 시장가 매수 8시 49분. 모두 다 장시작 전이죠. 자 내용 보세요. 하나머티리얼즈 어떻습니까? 고가 돌파 구간. 오늘 7% 상승. 그렇죠? 한양디지텍 어떻습니까? 오늘 8% 상승. 매수. 이거 제가 분봉 타점 보여드릴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보세요. 시가 공략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또 사요. 그랬을 때 횡보.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다? 더 갑니다. 그쵸? 그런 부분을 어디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앞서서 자람 테크놀로지로 보여드렸죠. 그쵸? 싸게 사면 안 됩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반도체로 계속해서 대박이 터지고 있다. 그쵸? DI 같은 거 보세요. 이틀 동안 4월 들어서 이틀 동안 매수했더니 어제 급등 오늘 급등. 그리고 3월 달에도 어때요? 18% 22%. 반도체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바이오 보여드리겠습니다. HLB 어떻습니까? HLB 폭락 나오죠? 어떤 상황 나와요? 1월 달에 이렇게 매수해서 이 구간 30%. 자 밑에 보시면 돼요. 30% 그쵸? 올라가서 또 사고 이때 자 위에 18% 올라가서 또 사고 몇 프로? 13% 급락. 왜? 선반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알았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어느 정도의 계좌 수익을 내는지 3개월 동안 2배.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인증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좌 수익을 깐 거 다 깐 거예요. 더 이상 뭐 더 깔 게 없다. 그렇죠?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하면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미래 가치를 반영했을 때는 싸다. 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전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왜? 주가가 올라가면 변동성이 커지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내가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그 가격적인 부분. 근데 그게 답이다. 그래서 이런 걸 못하겠다 싶으면 여기 소통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타점 받으시면 돼요. 근데 다 무료로 한다 그랬죠? 딱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 요 내용을 제가 공유를 해드려야 되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강한 신고가 돌파 종목이 앞으로의 4월달, 5월달이죠.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올라가는 종목. 왜?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매매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